자, 이제 민법 총칙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2주 동안 민법 가장 기본적이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핵심을 하는 겁니다. 이제 조건기한은 법률행위 부관인데, 부관이란 법률행위 부과된 약관, 부과된 약속, 증명과 토를 다는 거예요. 그럼 부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시험에는 조건기한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한 문제 꼭 나오거든요. 자, 양이 많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거의 없어요. 법조문이 거의 다 나오니까 꼭 맞춰야 됩니다. 일단 조건기한은 시제가 미래, 장래 미래예요. 그리고 법률행위가 우리는 성립한 후만 공부해요. 성립도 안 하면 공부할 게 없잖아요. 성립 후 이 효력 요건입니다. 효력 요건. 그러니까 효력이란 유효, 무효와 연관된 요건입니다. 그럼 시제가 미래이기 때문에 소처법 틀려요. 서고봐요 틀리고 처음부터 틀리고 법률행위 시 다 틀립니다. 소처법 같아 말이고 X. 그러니까 소처법 외우시라 했죠. 근데 예외적으로 조건은 의사에 따라 소고표가 있는데 기한의 성질상 절대 소고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고표는 시험에 잘 물어봐요. 그럼 조건기한은 3단계에 나눠봐요. 첫째, 둘 다 원칙 소고표 없다. 두 번째, 조건은 예외적으로 의사에 따라 소고표 있다. 셋째, 기한은 절대 소고표 없다고 이제 공부할 겁니다. 우린 지금 국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법을 공부합니다. 그럼 조건은 장래 발생할 게 불확실, 장래 미래 발생할 게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하고, 기한은 장래 발생할 게, 자, 이거 반대말 같죠?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합니다. 그럼 국어 시간 아니에요. 뭐뭐까지가 기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가니까 여러분 애들이 예를 들어서 엄마 나 핸드폰 바꿔줘. 핸드폰 바꿔달라면 엄마가 한마디 하죠.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영어 점수 90점 맞으면 사줄게 그래요. 그럼 90점 넘는 단계 객관적으로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객관적 불확실하죠? 그럼 조건을 붙인 거죠. 너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사줄게. 그럼 5등 안에 들지 안 들지 불확실해서 조건입니다. 근데 너 생일 때 사줄게. 너 생일 조금만 기다려. 그럼 생일은 확실히 오잖아요. 생일 때 살게. 그건 기한이에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줄게. 기한이에요. 기한. 이래 장래 발생할 게 확실한가 불확실한가 나눕니다. 네, 조건이 두 가지가 있고 정지 조건, 해지가 있습니다. 기한은 분류 방식이 두 가지예요. 첫째 방식은 시기종기 분리할 수 있고, 두 번째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 정리하면 조건기한은 무조건 맞습니다. 어떤 게 정지조건인데, 정지조건이란 게 성취가 되면 장래를 향해서 효력의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한편 해제조건이란 게 성취가 되면 장래 미래를 향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소멸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거 이렇게라도 꼭 외우세요. 정말해서, 정발해서, 정말해서 아무튼 꼭 맞춰야 돼요. 이것 두 개 상당히 헷갈립니다. 기한은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시작, 끝, 그런 같죠? 그러니까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생기는, 발생하는 기한이고,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끝나는, 소멸하는 기한입니다. 다음 기한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구분할 수 있는데, 확정기한은 일단 둘 다 발생할 건 확실한데, 확정기한은 날짜까지 정해진 거. 아까 너 생일 몇 월 며칠, 크리스마스 날짜까지 딱 확정돼 있어요. 근데 불확정기한은 발생할 건 확실하지만 날짜는 정확히 모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갑인데 왼수예요. 갑이 죽으면 자동차 사준다 그랬어요. 이걸 예전에 우리나라 가장 어려운 시험 사법고시에서 이걸 정지조건이라고 사법고시에서 시험이 냈습니다. 자, 사람이 죽는 건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사람이 죽는 거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이에요. 이걸 정지조건이 이미 틀린 거죠. 죽는 거 확실하니까 이건 기한입니다. 정지조건 틀렸어요, 그러게. 근데 죽을 날짜를 정확히 압니까? 모르죠?
죽을 날짜는 정확히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이죠. 죽을 날짜를 알면 그건 살인이지, 살인. 그래서 이것은 불확정 기한이고 조건이 아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두 개 잘 구별하세요. 정말에서, 정말에서. 그럼 연습해 볼까요? 강의 노트 여기 다 있어요, 이렇게. 이거 4개 잘 비교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25년 10월 말에 시험 보죠? 10월 말. 자, 시험에 합격해 가면 자동차 사준대요. 그럼 시험에 합격할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물론 내 주관적 확실하지만 객관적으로는 불확실하죠? 그럼 조건이에요. 근데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차가 생기네요. 그럼 증여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정발에서 정지 조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지금 내 차 줄게. 나는 버스 천천히 타고 내 차 줄게. 차 주는데 시험 학교에 가면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그럼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갈지 어쩔지 불확실의 조건인데 이런 조건이 성취가 되면 차 생깁니까? 차가 뺏깁니까? 학교에 가는 순간 차 뺏기죠. 장래를 향해 차 못 타는 거죠. 그럼 증여 효력이 소멸하네요. 해제 소멸해서 해제 조건, 해제 소멸. 자, 시험에 떨어지면 차 사준대요. 그런 사람 있나? 시험에 떨어지면 차 사준대요. 아무튼 시험에 합격 갈지 불합격 갈지 아무도 몰라 조건이에요. 찍어서 합격할 수 있잖아요. 합격 갈지 불합격 갈지 아무도 모르죠. 불확실해 다. 그러니까 조건인데 정말로 이런 조건이 성취가 되면 차는 생기네요. 자동차 증여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정발 정지 요건. 그 다음 지금 차 주는데 시험 떨어지면 차 돌려달래요. 그럼 시험 떨어지면 합격할지 불합격 아무도 몰라 불확실하니까 조건인데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차 생깁니까? 차 뺏깁니까? 뺏기죠. 그럼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차 증여 효력이 이제 소멸하네요. 증여 효력이 소멸하죠? 그럼 소멸이 해서 해제 요건. 그럼 4가지 보는 이유가 앞에 말이 좋은 말이라 정지 조건 그런 공식 없어요. 앞에 말이 좋은 말에도 뒷 내용에 따라 해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 말이 나쁜 말이라 해제 조건 그런 공식 없어요. 앞에 말이 나쁜 말이어도 뒷 내용에 따라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뒤쪽 다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 5번 중개사 시험 끝나면 차 사준다. 그럼 시험 끝나는 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25년 10월 마지막 토요일 오잖아요. 25년 10월 마지막 토요일 시험일자 확실히 오죠. 그러니까 이게 기한이죠. 근데 그날이 도래하면 차 사준대요. 가장 쿨하네요. 자동차 증여 효력이 발생하죠. 시작 발생하는 시기. 또 시험만 끝나면 차 사준대요. 고생했으니까 합격했든 못했든 눈물 나. 근데 지금 차 주는데 시험 끝나면 차 돌려달래요. 그러면 시험 끝난 날 확실히 도래해서 기한. 이 날이 도래하면 증여 효력이 소멸하죠. 자동차 돌려주니까 증여 효력이 소멸하니까 종기 마칠종 종기. 다음 7번은 강의 노트랑 여기랑 날짜는 좀 달라요. 날짜 좀 바꿨습니다. 의미 없는데 25년 2월 11일부터 27년까지 임대차 한다. 그럼 이날 임대차가 효력이 생기니까 시기. 이날 이후로 방 빼야 되죠? 27년 이날까지 살고 방 빼야 되니까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연습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지 조건, 해지 조건 잠깐 봐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교재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교재 180페이지. 제일 하단에 파란색 1번 조건이 있습니까? 자, 계약은 체결이 성립. 우리는 성립한 후만 공부해요. 성립하였으나
계약의 효력의 동그라미, 효력 발생 여부를 장래의 불확실의 동그라미예요. 불확실한 사실에 좌우하는 부관을 말한다. 2번 기한,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계약에 다시 효력 동그라미, 다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여부를 장래의 확실한 동그라미예요. 확실한 사실에 좌우하는 부관을 말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02번 조건 종류에서 147조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1항 보세요. 1항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가로쳐 보세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가로 이렇게 생긴다. 효력 발생 효력 발생. 2항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다시 가로쳐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가로 효력을 잃는다의 동그라미. 그리고 잠깐 칠판 보세요. 지금 1항 2항 읽었거든요. 그럼 1항 2항 읽었죠? 지금 여러분 교재에 3항은 현재 여러분 교재는 없어요. 3항 1항 2항만 있습니다. 그럼 1항 2항에 소고표 없다고 써있나요? 1항 2항에 소고표 없다고 써있나요? 네, 써있습니다. 가로친 거 가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가 성취한 때부터 뒤로 갑니까? 성취한 때부터 미래를 향합니까? 미래 향하죠. 그러니까 이게 소고표 없다가 가로친 거예요. 여기도 성취한 날부터 미래를 향하죠. 미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하죠. 이 가로친 게 소고표 없답니다. 이 가로 자리에 아까 소처법 넣으면 틀려요. 소고봐요 X, 처음부터 X, 법률행위 시부터 X. 그래서 1항, 2항이 소고표 없답니다. 3항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책이 없지만 제가 3항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3항이 특이합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 유한다가 소급표 있다. 이 조건은 예외적으로 3항에 따라 소급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사실 맡기 가면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11월 1일부터 임대를 받은 거 다 준대요. 합격은 25년 아마 11월 약 30일쯤 발표합니다. 25년. 근데 11월 1일부터 임대를 준대요. 그럼 이것은 24년 11월 1일부터 임대를 다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25년 11월 합격하면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한 1년 전 24년 11월 1일부터 월세 받은 거 다 준대요. 그럼 소유권 취득은 25년 11월에 취득하지만 1년 전부터 임대료를 다 주기 때문에 마치 이때부터 1년 전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그 효과를 누리거든요. 이렇게 예외적으로 의사에 따라 소급되는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책이 없지만 기한은 절대 소급표였어요. 이건 여러분 책이 없어요. 그냥 보세요. 자,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이 항은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답니다.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장래요 효력이 생기고,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상실하고. 그래서 가로친 게 다 소급이 없다는데, 조건기한은 사망이 있거든요. 근데 기한은 아예 사망이 없죠. 그러니까 조건은 사망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있는데, 기한은 법조문 사망도 없고 기한은 성질상 절대 소급표가 없습니다. 아까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사준다. 근데 크리스마스를 오늘로 소급합니까? 미쳤죠? 그래서 기한은 성질상 절대 소급표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옵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사유한다 해서 맞았어요. 그 의사가 소급표 있다. 네,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 도가 이미 틀리고 이 시험 는으로 끝나야 돼요. 는으로.
그 다음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건 장래요죠. 성취한 때부터 미래를 향한다죠. 그러니까 이 말이 틀렸죠. 미래가 아니라 이때는 소고발 의사이한다. 의사이한다 해야 돼요. 그래서 경우 때에 는 그래야 의사이한다. 경우에 도 그러면 이렇게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출문제를 계속 기출문제만 보란 이유가 어느 순간 조사만 보고도 맞은지 알고 조사만 보고도 틀린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 기출문제를 반복했을 때. 그때부터는 찍어도 맞아요. 지금 여러분 찍으면 틀리죠. 그게 실력이에요. 냉정히 말하면. 실력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찍어도 맞아요. 언제부터? 기출문제를 많이 봤을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출문제 하는 겁니다. 다음 이게 조건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 삼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시아버지가 X가 있는데 요즘 며느리들이 새댁들이 애를 안 낳아요. 시아버지 얼마나 손자가 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며느리한테 제발 애 좀 낳아달라. 손자 낳으면 이 부동산 너 줄게. 제발 애 좀 낳아줘.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버지 정말 줄 거예요? 응, 준다. 에이, 거짓말 안 주면 어떡해. 정말 준다니까. 각서 써. 시아버지 각서 쓰래요. 황당하지만 각서 써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버지 그 자리 그대로 기다려 하더니 애를 데려오더라고. 이미 애를 낳았어요. 웃기죠? 제가 스토리를 만들다 보니까 굳이 제가 소설을 쓰자면 시아버지가 결혼 반대해서 혼인신고 못해서 남편이랑 집 나와서 2, 3년 몰래 살았어요. 아버지 인연 끊고 2, 3년 몰래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집에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있는지 아버지가 현재 몰랐던 거죠. 그럴 수 있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그러면 이제 시아버지 기가 막히죠. 앞으로 낳으면 준다 그랬는데 각서 받고 이미 애를 낳은 걸 데려오네요. 앞으로 낳으면 준다 그랬는데 그럼 시아버지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여기서 또 성비가 나눠요. 여자들은 줘야 된다. 남자는 안 줘야 된다. 주라고 법에 써놨습니다. 주라고요. 자, 이제 앞으로 낳으면 준다 그랬는데 이미 애를 낳았잖아요. 이게 기성, 이미 성취된 조건. 또 애 낳으면 준다 그랬죠? 근데 불능 조건도 나올 수 있어. 이미 불가능. 며느리는 결혼할 때부터 애를 못 낳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이제 정지 조건이나 해제 조건이 될 수 있고 정지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답만 맞추면 돼. 그냥 답만. 그러면 이거 두 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해 보면 어떤 게 플러스가 올립니까? 이미 성취가 플러스, 불가능 마이너스. 그래 올리죠? 그 다음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면 어떤 게 플러스가 올려요? 효력 발생, 소멸. 그러죠? 여기도 효력 발생, 소멸. 그럼 곱하면 돼요. 두 개 곱하면 플러스죠. 플러스가 유효. 유효를 같은 말로 조건 없는 그래요. 무조건. 유효를 뭐라 그래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라 그럼 무효.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라 무효. 두 개 곱하면 플러스니까 유효. 유효를 뭐라 그래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럼 이렇게 내면 지문이 짧잖아. 이게 좀 쉽게 낸 거고 우리 책이 없지만 이제 법조문 원문을 볼 텐데 아까 A 나오면 기성조건 아니 이게 정지조건 A 나오면 이게 기성조건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주라고요. 유효 줘야 된다. 무조건 줘야 된다. 그럼 법조문 봅니다. 이제 불법 조건 1항이에요. 첫 계약. 조건이 선량한 풍소 기타 사유에서 위반했다. 첫 계약. 그럼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고 2항 3항이 방금 본 것이고 2항 3항이 조건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12호를 대비해서 예습합니다. 자, 2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기성 플러스 하신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유효를 조건 없는 무조건 그 다음 해지조건 마이너스 여기는
기성 조건이 해제이기 때문에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 사망.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 조건, 없는 경우 그 조건이 해제 조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유효. 유효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 조건 플러스. 이것은 지금 불능 조건이 정지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잘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공부에 맞출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기본서에서 확인할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 나와요. 조건기한 옳은 겁니까? 1번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데부터 정지 효력이 정발 생긴다. 자, 4번에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아까 플러스 기성조건. 그 다음에 해지 조건 마이너스 곱한 마이너스라 무효에서 이게 정답이고 원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도부터 틀렸다 했죠?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틀렸어요. 성취한 때부터가 시간 미래인데 틀렸어요. 여기는 그 사이에 한다고 해야 돼. 그 사이에 한다. 소급했다. 이게 가로가 틀렸습니다. 자, 교재로 오세요. 교재 자 181페이지 상단의 법조문 147조하고 151조가 죄송합니다. 151조가 1항 2항까지 있구나. 2항까지 있네요. 3항이 우리 책에 빠졌네요. 3항이 어려울까봐 저자가 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1항 2항까지 있네요. 3항이 없네요. 아무튼 기본서 자세히 하고 곱하기 하면 된다. 곱하기. 그러니까 강의 노트 결국 나중에 다 사세요. 그냥 결국 다 삽니다. 법조문 바로 밑에 1번 정지요건 지금 181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1번 정지요건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의 효력이 생긴다. 가로 열고 생기니까 효력이 가로 열고 계약이 유효가 된다. 아래 파란색 2번 해제 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의 효력이 잃는다. 가로 열고 효력이 없어지니까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뭐 밑에 2는 볼 필요 없죠. 우리 아까 다 연습했습니다. 넘기시면 3번 불법 조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데 첫 계약을 조건으로 했다. 조건도 무효고 법률의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4번 조건 성취 효력 양가로 1번 2번 다 체크하세요. 아까 법조문 똑같아요. 정지는 생긴다. 해제는 소멸한다. 그 다음 03번 기한이 있죠. 1번 의 양가로 1번 법률행위 자 효력의 동그라미쳐요. 효력 발생의 장래 발생할 것을 확실한 동그라미 확실한 사실에 의지원케 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뭐 밑에 오른쪽 안 봐도 됩니다. 볼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해서 민총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물권 들어갑니다. 이제 총 4주 과정이기 때문에 이틀간 민총했죠. 민총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한 주는 물권, 한 주는 계약법까지 그래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강 후기가 곧 합격 수기로 바뀝니다. 수강 후기 꼭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